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은 4시 반 정도 되었어요. 모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에 한국에 태풍이 온다고 했었는데 되게 큰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게 지나갔고요. 이제 8월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도 어느 정도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어서 여름이 끝나는 게 좀 아쉬워요. 제가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왜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냐면 여름에는 벌레도 많고 꽃도 많고 그리고 초록색의 나무들도 많고 하늘도 파랗고 그렇잖아요. 이런 여름 풍경을 보고 있으면 다들 살아있구나. 그리고 나도 살아있구나. 나도 살아있어서 이런 예쁜 풍경을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 없이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일 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대구라는 곳에 살았어요. 대구는 서울보다 좀 더 아래쪽, 대한민국의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굉장히 덥기로 유명한 도시예요. 얼마나 덥냐면 다들 아프리카 아시죠? 이 정말 더운 나라인 아프리카만큼 덥다고 해서 대프리카, 대구 아프리카다,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여름에는 정말 더운 곳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도 여름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여름, 그때 그 시절 여름, 저의 어린 시절 여름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2000년대 여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일 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정도가 되면 한국 초등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하게 되는데요. 여름 방학, 말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죠. 이때 학교에 가면 오늘부터 방학입니다 하는 방학식을 하게 되는데 그날 학교에 가면 방학 동안 해야 하는 숙제들도 알려주고요. 혹시나 방학 동안 급한 일이 생기면 친구들한테 알려주라고 가까운 곳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전화번호도 적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5주 정도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름방학 아니면 방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시간표거든요. 그 동그란 피자 모양의 시간표 다들 아시나요? 그 시간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게 숙제여서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혼자서 한 건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항상 방학 시작할 때는 그 시간표를 그려서 벽에 붙여놓고 나름 규칙적인 방학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때도 웬만한 초등학생들은 다 학원을 다녔는데 많이 다니는 학원은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이 정도였어요. 거의 놀러 다닌 거죠. 그때 저는 미술학원과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어요. 학교는 방학을 하지만 학원은 방학을 하지 않아서 여전히 학원은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 다녀오고 나면은 이제 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있는 그 놀이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운동기구? 그 철봉이라고 하는 그 운동기구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매달리는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걸 좋아했는데 거의 밥 먹고 철봉만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철봉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매달리는 기본적인 철봉도 있고 아니면 구름사다리라고 불리는 이렇게 매달린 채로 앞으로 사다리를 타듯이 움직이는 기구도 있고요.
아니면 정글짐이라고 부르죠. 그 약간 성같이 생긴, 미로같이 생긴 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이 끝나고 항상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 철봉에서 몇 시간 동안 놀았는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뭐 친구들한테 연락할 수도 없어서 우선 혼자 운동장에 가면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놀고 있는 오빠랑 사촌동생이랑 같이 가서 놀았던 기억도 있어요. 철봉을 하고 놀다가 좀 더워지면 슈퍼에 가고는 했는데, 슈퍼 아니면 연필이나 지우개를 파는 문구점 같은 가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상가라고 부르는데요. 그 가게나 슈퍼, 상점 이런 게 모여있는 곳을 상가라고 하는데, 이 상가에 가서 간식을 자주 사 먹었어요. 제가 9살, 10살 그때쯤에는 용돈이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였었는데요. 일주일에. 그래서 뭔가를 자주 사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씩 사 먹었었어요. 인기가 있는 간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떡볶이. 다들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떡볶이를 딱 그 종이컵에 담아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만 파는 그 컵떡볶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컵떡볶이가 300원에서 500원 정도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맵지도 않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맵지도 않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여름하면 슬러시라는 간식이 또 떠오르는데요. 이 슬러시는 스타벅스나 다른 카페에서 파는 블렌디드 같은 음료수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얼음이랑 시럽 같은 걸 넣어서 갈아서 시원하게 마시는 음료죠. 음료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슬러시의 특징은 보통 시럽 아니면 주스를 넣어서 만들어서 색이 굉장히 진하고 알록달록해요. 완전히 파랗거나 보라색이거나 빨갛거나 이렇게 색이 다양했었습니다. 이런 슬러시도 300원에서 500원 정도 했었어가지고 슬러시도 자주 사 먹었고요. 이렇게 사 먹을 때도 있었지만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맛있는 간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가지고 보통은 집에서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때 다이어트를 한창 하시고 계셨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학교 운동장을 걷는 걷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물을 냉동실에 넣어서 얼음물을 얼려놨다가 그걸 이제 들고 한 8시쯤 해가 지면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밤이 되면 저희 어머니랑 오빠랑 같이 운동장에 가서 걷기 운동도 하고, 아니면 낮에 하던 철봉도 또 하고 모래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아마 이때 제가 평생 할 운동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집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밤에 정말 더웠었거든요. 지금은 에어컨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도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나 할 정도로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는 심지어 그렇게 덥다는 대구에서 매년 여름을 에어컨 없이 보냈습니다. 아파트에는 거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죠. 거기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TV도 보고 쉬고 하는 그런 공간. 저희 집에서 가장 시원한 공간이 이 거실이었어요. 왜냐면 넓기도 하고 그리고 창문도 크게 있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도 좀 들어오고 이래서 시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여름에 다 같이 거실에 모여가지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잤습니다. 저는 이때 기억이 참 좋아요. 되게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그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되게 덥기도 하고 모기도 많고 그렇긴 했는데 그 누워있을 때 바람이 솔솔 부는 그 느낌도 좋고 가족들이랑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했던 그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 여름만 되면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는 걸 해주셨는데
이 봉숭아 물들이는 게 뭐냐면 여름 꽃 중에 봉숭아라는 꽃이 있어요. 이걸 봉선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굉장히 빨간 꽃이거든요. 이 꽃을 촉촉촉촉 이렇게 으깨서 그 약을 살짝 넣어서 손톱 위에 올려놓으면 손톱이 아주 예쁘게 빨갛게 그 꽃 색깔로 물들어요. 빨간색으로 염색이 돼요. 이걸 오래 올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진하게 염색이 돼서 하루 정도 이렇게 손톱에 올려놓고 비닐장갑을 끼고 자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봉숭아 물들이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어른이 되고 나서도 가끔 여름이 되면 봉숭아를 사서 물을 들이고 그랬습니다. 사실 방학이 5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은 금방 개학이 다가오는데요. 금방 방학이 끝나버리는데요. 이때부터는 밀린 방학 숙제를 해야 됩니다. 숙제는 언제나 미뤄야 제맛이죠. 한 번에 해야 스릴도 있고 다 끝냈을 때의 성취감도 배가 됩니다. 물론 미리 해두는 게 가장 좋지만 방학인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노는 날도 있어야죠. 이 방학 숙제는 보통 어떤 게 있었냐면 우선 일기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쓰라는 아주 끔찍한 숙제가 있었어요. 일기를 매일 쓰는 거는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른들한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기 쓰는 거는 항상 미뤄뒀다가 한 번에 쓰느라고 그때 뭐 했지? 이렇게 막 기억을 힘들게 떠올리고 기억이 안 나면 지어내서라도 소설을 쓰면서 일기를 열심히 썼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는 TV 방송을 보면서 문제집을 푸는 숙제가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방학은 그냥 거의 홈스쿨링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방송 채널이 EBS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방송을 보고 다양한 활동을 하라고 시키니까 그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역사 유적지나 공연 같은 거를 꼭 보고 와야 하는 방학 숙제도 있었어서 방학 중에 한 번은 꼭 가족들이랑 캠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서 시간을 보냈었어요. 한 번은 장마 기간에 캠핑을 갔다가 등이 다 젖을 정도로 텐트가 흠뻑 젖었던 기억도 있고요. 아니면 사촌들이랑 모여가지고 계곡 같은 곳에 놀러가서 물놀이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기억들도 많이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여름은 저의 가장 좋아하는 계절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 어린 시절 여름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여름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도 저의 철봉, 떡볶이 아니면 봉숭아물 같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팟캐스트 주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주제나 한국 문화 중에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제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이 영상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안녕.